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모든 가격은 결국에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성장이 희소한 시기, 경기 둔화 시기가 오면 성장주를 투자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오는데요. 그런데 성장주 가운데서도 더 희소한 종목을 골라내야 된다고 합니다. KB증권은 오늘 먼 미래의 실적 기대가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의 실적도 올라가는 성장주가 더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 이익 증가율이 상위에 있는 종목을 추려내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배터리에서는 삼성 SDI, 에코프로 BM이 꼽혔고요. IT주에서는 해성 DS, 테스나, SFA 반도체, 심텍, BH 등, BHA는 원자력이죠. BH 등이 있고요. 엔터주는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바이오주는 한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NC소프트와 아프리카TV를 꼽았는데요. 자, 지금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시장을 이해하는 주제, 첫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4월 증시 봄 올가 상승 동력은? 토마토 투자클럽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4월 증시 봄이 올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4월 전망들을 쭉 보니까 예상 밴드를 증권사별로 내놓거든요. 그런데 한 증권사에서 3,000포인트를 코스피의 상단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 후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전망치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가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이 한 75조 2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3조. 그러면은 1분기 전년 대비 봤을 때는 한 15%, 38%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매출이 11조 5천억, 영업이익이 3조 1천억대 해가지고 전년 대비 한 36%, 137% 증가가 예상됩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가격 반등 이러한 것들이 좀 이 실적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고요. 또 하나는 신제품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좀 매출이 어느 정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환율 효과가 좀 일정 부분 많이 좌우하지 않았나. 즉 원달러 환율이 약세이다 보니까 그만큼 동일한 매출을 보이더라도 좀 착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디램 반도체 가격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1분기는 좀 하락한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확인했다는 증권사의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1분기 바닥 확인 혹은 2분기의 바닥을 확인하고 3분기 정도에는 디램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수치 자체가 좋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증가하는 폭이 굉장히 크고 또 SK하이닉스도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반도체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글쎄요. 아까 시장 상승 밴드를 3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글쎄요. 눈에 딱 띄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철저하게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시장을 4월, 5월까지 저는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4월 시장은 일정 부분 좀 하락 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리고 4월, 5월 여기서 좀 변동 주고 나면 6월 이후에는 좀 일정 부분 상승은 하겠지만 과연 매물대로 봤을 때 3천 거기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는 연출될 수 있어요. 즉 이 강한 매물대를 뚫고는 못 갑니다. 지수로 봤을 때도. 그럼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지수대도 엄청나게 지금 벅벅대요. 지금 이 검정석 선 근 여기가 2770인데 여기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를 치고 가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때 몇 달 동안 횡보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밖에 없다 좀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2750선에 대한
그 저항을 느끼다가 좀 지지하고 또 이탈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770도 사실은 좀 넘어가기 힘들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4, 5월에는 그래도 실적을 보면서 펀더멘털 쪽으로 시장이 관심을 돌릴 거라는 시각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변동성 장세를 예상하시는 근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 제가 시장에 대해서 상단을 좀 맡고 있는 요인은 예. 먼저 첫 번째는 그 연준 의사로 나올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시장 변동이 아직 안 나왔고요. 두 번째는 그 의사록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시장에서 생각했는 것보다 이상으로 어찌 보면은 8% 초반까지는 용인할 수 있지만 8% 후반 아니면 9% 이상 소비자 물가가 나왔을 땐 시장이 거기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요 문제가 조금 가장 좀 껄끄러운데 이제 실적입니다. 1, 4분기 실적이 과연 시장의 컨센서스만큼 나와줄 거냐라고 했을 때 전년 대비 또 대비하고 네. 전분기 대비했을 때 미국이 이제 12일부터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그 실적이 생각보다 좀 껄떡지근하다라 했을 땐 제가 봤을 때 최근에 하단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4월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3월 FMC 의사록 발표가 되는데요. 현지 시간 7일입니다. FMC 의사록발 변동성 예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전년에 실적이 좋았던 것도 있고 또 비용 부담도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성장이 희귀해질 거라고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국내 기업들 실적 전망이 1분기에 좋은 업종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해운, 그다음에 상사, 그다음에 그 상사 같은 경우는 무역 상사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섬유유복, 항공, 그다음에 이제 건강관리 장비 쪽,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기술 하드웨어, 정유, 기계, 비철금속 이런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비철금속 하면 대부분 이제 중소형 철강사도 있지만 우리 시멘트 쪽까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종목들은 뭐 유니드부터 현대중공업 지주 뭐 여러 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4개 종목 정도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그 현대 중공업 지주의 차트 잘 보시면 이런 종목은 그냥 투자 종목이에요. 예, 투자 종목으로서 제가 올 한 해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섹터가 조선 섹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단에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 지금 차트 흐름 보면 그냥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이제 정배열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매도 시점은 어디냐를 할 때 한번 쏴줘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매물대를 120일 놓고 딱 봤을 때 120일 놓고 봤을 때요. 잠깐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했을 때 지금 이 매물대 요 매물대가 이제는 땅 치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라는 건 조금 더 얘가 좀 횡보하는 모양새 가겠지만 여기서는 나도 같이 10일 아니면 20일 이평선에서 매집해 가는 겁니다. 열흘 동안 갖고 있는데도 계속 그 가격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이 매물대는 내가 봤을 땐 한 달 정도는 횡보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양새 한번 나오면 또 이런 상승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 우리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막 올라가는 종목을 찾을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매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유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유 쪽 섹터 보면 오늘 WTI 기준으로 $100 했고 지금은 시간에서 뭐 하회하는 모양새도 보여져요. 그러나 과연 여기서 그냥 죽고 유가가 하락할 거냐?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또 올라가면서 $100 위에서의 움직임이 연출될 것이고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S-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리는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승고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딱 한 종목만 더 보면은 우리 롯데칠성 같은 경우 오늘 고점 만들고 나왔습니다.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차기 정부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좀 가깝잖아요. 거기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문정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롯데그룹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기 정부는 최소한 나쁘지는 않을 거다. 그러한 측면에서 롯데 관련된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고요. 지금 롯데칠성 지금 갭던 어찌 보면 오늘 고점 만들어 놓고 음봉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조정 시에는 또 한번 큰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1차 상승, 2차 상승, 그다음에 3차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뭐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가격 전이가 가능한 그런 종목 섹터들
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 전망이 높은 업종, 해운주도 요즘 관심 많으신데요. 해운주, 종합상사, 반도체주, 섬유의복, 항공, 건강관리, 정유기계, 비철금속 등을 꼽아주셨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하고 또 기술주가 탄력을 보이는 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준도 계속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미국에 사는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경제 좋다고들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또 반증하듯 1950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기업 이익률을 봤을 때 작년도가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작년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고용은 좀 그동안 미뤄져 왔었어요. 네, 거기다 또 이제 실업률도 3.8% 완전 고용이에요. 우리 코로나 이전이 3.5%까지 갔는데 아마 뭐 그 정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상태에서 살짝 올라간다 그래서 고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결국 기업들의 이익의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시장이 좀 불안하지만 그걸 가격에 반영했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그걸 받아준다 이거죠. 그게 지금 미국 시장이 그만큼 견조하게 갈 수 있었는데 또 그 뒷면에 좀 씁쓸하지만 돈을 많이 풀어줬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같이 맞닥뜨리면서 작년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미국 165년 동안 미국의 이제 산업별 고용 현황을 봤더니 좀 사그러드는 고용 쪽은 이제 농업, 제조업, 가사노동 이쪽으로는 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고용이 늘어난 게 이제 온라인 상거래, 교육 아니면 헬스케어, 전문 서비스 이런 쪽으로 결국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레벨이 업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변화하고 결국 투자가 많은 기업 쪽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좀 보면서 중장기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동안은 일자리에 지난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일자리에 복귀하지 않는 그런 인력들도 좀 나왔었지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또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 여러 고용 지표 가운데 ADP 3월 민간 고용이 45만 5천 명 증가로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보다 더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뭐 완전 고용이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를 받아줄 정도로 소비자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미국의 임금 추이도 굉장히 좋고요. 네네, 맞습니다. 임금 상승세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추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네, 일단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나니까 또 일자리를 고용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자꾸 이제는 배팅이 높아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나치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뭔가 이제 트러블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모든 게 톱니바퀴 돌듯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연준에서도 걱정하는 게 지금 이렇게 이제 금리를 막 올리게 된다면 올렸을 때 그러한 부분을 기업들이 잘 흡수할 수 있을까? 또한 개인들도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급하게 올라갔을 때 그게 이제 부작용이 되면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경기 둔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항상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그다음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경기 둔화가 대부분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미국 같은 경우 13년 장기 랠리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한번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 시점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크게 브레이크는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결국 1년 후, 2년 후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시장에서 1분기 내내 반영했었던 전쟁 리스크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영향력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단은 마리우폴에서 민간인을 위한 대피 통로를 만들면서 정전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서로 아주 좋게만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무 말도
믿지 않는다라고 어제 발언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우리 영토 1m를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러시아는 추가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내놨는데요. 지금 협상도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뉴스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뒤집히다 보니까 진짜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중심에는 역시 이제 푸틴이 있는데 과연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실익을 따져봤을 때 정말 가장 큰 피해는 우크라이나인 것 같아요. 모든 인프라 다 붕괴되고 네. 그 농사지을 땅도 그렇고 가장 피해죠. 솔직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제재 받는 거 이외에는 뭐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건 없잖아요.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에너지 대란 이게 이제는 크게 이제 골칫거리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적으로 아니면 진짜 이 산업 인프라가 붕괴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인 것 같고요. 결국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몇십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뒤에서 이제 뭐랄까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자, 유럽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막 무기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달러의 그 약세가 많은 문제가 됐는데 이제 달러 강세까지 유로화 대비 아니면 엔화 대비 모든 거에 비해 이제 강세로 나타나면서 다시 달러 패권에 대한 분위기 다시 한번 잡아줬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그 물가 상승 이러한 것들을 이 전쟁 쪽으로 이제 돌려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결국 여러 측면에 있어서 민주당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해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나 봐서 가장 큰 수혜는 미국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물가가 더 자극이 된 모습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발 공급망 차질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많이 2년을 지나면서 올해는 좀 해소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원유, 니켈, 또 뭐 수산물 그리고 곡물까지 뭐 차례로 급등세를 실제로 보였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지금 시장에서 좀 남아있는 이슈는 곡물 수출이 일단 금지 조치를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내렸기 때문에 이 곡물 관련해서 좀 우려감은 시장에서 계속 있지 않나, 에그플레이션 우려는 좀 계속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원자재 공급난이 4월에도 이어질까요? 당연히 이어지죠.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이 원자재난은 5월까지 안 끝나면 계속 살짝 죽었다가 올라가고 죽었다 올라가고 이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뭐 거래대금 보시면은 아주 낮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를 꽉 묶어놨어요. 꽉 묶어놨기 때문에 그게 결국 이 삼성전자 이렇게 묶어버리고 이러다 보면은 시장에 나름대로 돈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아주 활개를 치고 그냥 오늘은 여기서 막 이런 매매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한번 딱 올린 다음에 한 달 죽여놓고 한 번 또 올리면 돼. 걔네들 입장에서 한 달, 두 달 살짝 묶어놓는 건 크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걔네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너무 조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얘가 재료가 살아있고 갈 가능성이 있어. 근데 차트도 살아있어. 네. 그럼 그걸 버리면 안 됩니다. 갖고 있으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또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는데 내 이거 갈 것 같은데 안 가. 그랬을 때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제유가하고 미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제대로 싸웠죠. 러시아 같은 경우 루블화 결제 그러지 않으면 안 줄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 우리 1배럴당 하루에 100만 배럴씩 방출할 거야 하면서 이제 유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글쎄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하고 격이 있거든요. 이 예멘 지원하는 거 아니면은 이란 핵협정 파기 이러한 것들.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데 자꾸 그런 쪽을 미국이 도와주니까 미국이 얘기하면 콧방구도 안 낍니다. 그러니까 증산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 자체가 미국에서 배럴당 하루에 100만 배럴 한다 그래도 그 6개월인데 그 이후 오히려 그걸 다시 채워넣기 위해서는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100 이상에서 놀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잘 보시면은 이 원유가 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유가가 $100 이상에서 계속 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물가 지속적으로 좀 압력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4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파종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중이다 보니까 앞으로 한 달 안에 뭔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국 이 밀로 인한 또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밀이 또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원유보다 2배 이상 14%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밀 같은 게 올라갔을 때 유럽이라든가 미국 얘네들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더욱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선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견조한 고용과 미국의 경제를 믿고 한번 살짝 미끄러지더라도 가파른 빅스텝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원자재 공급난 관련해서 원유와 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원유 가격 $100 이상에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무역 적자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고 또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러시아 서방 국가 대리를 계속하니까 절대 안 내려섭니다. 1210원 선 아래로 내려가지가 않고 오늘도 1215원 선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유가와 환율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다 보니까 실적 전망도 불확실하고 시장 부담도 커지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아까 또 2770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현금 마련하신 분들은 아마 연준의 빅스텝을 기다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5월, 6월 빅스텝 물가 잡기 위해서 나올까요? 오히려 빅스텝이 나와야 돼요. 시장이 그걸 다 인정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빅스텝을 안 하면 어머나 그만큼 또 경기 둔화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이 헤드 쪽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그런 게 나오면 빅스텝으로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이제 10년물 국채를 봐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2.503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 2.5 여기서 일단 상단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하향하고 있는데 자, 하향하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데드가 났어요. 어제. 데드가 났다는 건 결국 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갈 거야. 그러나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는 침체될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이 데드가 난 것이고요. 일단 10년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4월, 5월까지는 2.503 여기를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얘가 추가적인 2.7, 2.8 여기가 가기 위해서는 5월, 6월 여기서 이제는 얼마나 빅스텝이 나오고 이후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이 진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좀 가가지고 그 10년물 국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시장의 분기점은 5월, 6월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때까지 시장은 좀 변동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4월 주식시장 지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이슈가 발발한 이후에 지금 2750선 이 선이 저항이거든요. 그런데 4월에는 실적 발표하고 악재도 어느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예상 밴드를 증권사에서 좀 높여 잡을 수 있다.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복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예상 밴드 보시면서 전문가님 생각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월봉 보면서 일단 시장 밴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월봉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내년도 시장의 상단은 1월 달 고점이 상단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1월 달에 장대 음봉 나왔고 그때 고점이 3010이에요. 그럼 이 3010을 올해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2월 달 캔들 보면 십자형 캔들이에요. 그죠? 십자형 캔들인데 이 장대 음봉의 중간값을 못 올라갔는데 이 3월 달에 나는 좀 힘이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고점을 칠 줄 알았더니 못 쳐줬어요. 그러면 이후 4월 달은 내가 봤을 때 하방으로 열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방이 일단
내가 보고 있는 시장의 CPI 아니면은 뭐 이사록 이러한 것들은 이 이전 저점이에요. 2,591. 그래서 일단 시장의 하단은 여기까지는 전 이번 달에는 열어놓고 보고요. 열어놓고 보고 오히려 이 상승보다는 하단 쪽으로 전 보고 있고 다음 주에는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장 초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땐 그거는 오히려 인버스 쪽으로 방향 보고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만약에 시장이 열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걸 추가적으로 치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건 뭐 EU 쪽에서 나오든 아니면 중국 쪽에서 나오든 그러한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이 박스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단에 있는 이 박스하고 여기서 내가 봤을 땐 놓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게 언제까지라고 했을 때 4월, 5월은 이 안에서 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지수의 하단은 2018년 연초 그리고 2020년에 11월 고점이 2,600이거든요. 이 선 정도 보신다고요? 2,600? 그러니까 1월 달에 저점이 2,591이에요. 그러니까 예. 2,600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상단 같은 경우는 잘하면 뭐 한 2,800 거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흐름은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군요. 그러면서 제한된 박스권을 예상해 주시면서 2,600선 조금 깰 수도 있고요. 그리고 2,770 혹은 그걸 조금 넘어서면서 2,800에 선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반가운 엔데믹 리오프닝 접근 전략은? 오늘 정부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시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완화된 조치가 나왔고요. 일단 사적 모임도 10명까지 허용을 하고 밤 12시까지 모일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앞서서 인수위에서는 아예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새 거리두기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제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뭐 많이 아프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어지간한 독감보다도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냥 후유증이라고 하면 일단 살짝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온다라는 거. 예.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뭐 검사해봤더니 또 음성이에요. 그렇기 축하드립니다.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살짝 기침하는 건 뭐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거리두기 폐지. 이게 결국 오늘 또 테마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보여져요.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종목 그만큼 시장이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모멘텀 장세. 그렇죠.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오늘 뭐 화장품 하면 또 뭐 그당 안 가던 막 이치한볼 막 이런 애들이 막 급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 화장품 갖고 있는데 이거 그냥 기다리는 게 장땡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나한테도 기회가 온다라는 거. 그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장세는 5월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 삼성전자, 현대차 갖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홀딩이에요. 그럼 뭐 어쩌겠어요. 내가 봤을 때 쉽게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걔네들 콱 묶어놓고 지금 시장은 종목 장세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국 그 한마디에 지금 이 시장이 뭐 이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10일에 12시까지 또 2주, 3주 후에는 그것까지 이제 철폐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인데 일단은 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땐 풀어 헤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백신 어느 정도 맞을 분 다 맞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끌려가기보다는 선도적으로 한번 풀어 헤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관련해서 뭐 이들 종목군들은 이따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치환불 거래대금 엄청나게 실렸습니다. 이게 거의 2년 만에 최대로 실리면서 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만우절인데 오늘 물리면 무효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릴 수 있는 장세예요, 정말. 그렇죠? 예, 정말 물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대응으로는 이렇게 좀 거리두기는 완전히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동시에 전 국민 1만 명 대상 항체 검사 실시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관련해서 이제는 그러면 코로나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놓게 되면 이제 비행기를 타실 분들이 늘어날까? 이것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차원에서도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운임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 화물 쪽을 담당하는 대형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LCC 같은 경우는 좀 적자도 기록하면서 항공주는 실적 양극화가 눈에 띄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해볼까요? 그렇죠. 일단 저가 항공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좀 동남아 여행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졌을 때 저가 항공의 매력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동남아 여행 그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항공주 매매할 때 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오늘 뭐 항공주 보면은 제주항공, 진에어 뭐 이런 애들 지금 7% 5% 올라가고는 있지만 오늘 올라가는 거에 좀 일조를 한 건 유가가 $10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네. 유가가 이렇게 $100까지 내려왔으니까 매력적이냐? 전혀 아닙니다.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큰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 비행기 현금으로 사나요? 리스합니다. 매달 돈 갚아야 돼. 그럼 결국 원화가 약세가 됐다는 건 수출주한테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이렇게 빌려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돈이 물론 해지 같은 경우는 하겠지만 이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 상태에서 원화가 약세가 되면 항공주들한테는 데미지가 있어. 거기다가 유가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60 정도 와야 돼요. 그럼 $100도 센데 이 $100 위에서 계속 논다라면 항공주들 입장에서는 그닥 매력적이지는 않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사고 싶어 라고 한다면 $1 환율, 제가 보고 있는 $1 환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이 좀 어찌 보면 일단락 될 수 있는 게 5월, 6월 이후라고 보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1 환율이 1,15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항공주들,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도 이 지금의 상승세 두세 달 간다라고 보면 하반기 이후에 한 $80 밑으로 왔을 땐 항공주들이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보면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진짜로 얘네들이 횡보하는데 향후 봤더니 $1 환율 1,150원까지 내려오고 유가도 $80까지 내려왔네. 그때 항공주를 잡고 좀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라는 변수와 환율이라는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항공주는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 여행주 보도록 할 텐데요. 여행주는 뭐 리오프닝의 대표 주자고요. 그리고 워낙 뭐 양치기 소년처럼 작년에 5월 그리고 8월 그리고 올해 오미크론 돈다는 얘기 나오면서 2월 이렇게 올라섰어요. 예, 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달부터 한 달씩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번 상승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진짜 리오프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완전히 거리두기도 철폐되면서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도 국내 여행 꼭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동안 내가 왜 장거리 여행 안 갔나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올 여름에는 꼭 여행을 가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에 한 달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 재무 상태만 봤을 때 솔직히 지금도 저는 고평가라고 봐요. 그냥 못 가고 횡보하는 게 이들의 밸류에 딱 맞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건 어찌 보면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이 차트 보면 삼성전자보다 나아요. 그러면 하나투어의 실적하고 삼성전자의 실적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밑에서 박박 끼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좀 왜곡되어 있고 이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장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행주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고 분위기 되면은 아마 이제 유상증자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유상증자를 제3자한테 하게 되면은 다행이지만 누가 얘네들 받아주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주주 배정으로 떨어지게 되면 주가들 어떻게 돼? 푹푹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행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주가 올라가더라도 관심 갖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로 좀 보고요. 얘네들을 보기 위해서는 향후 이제 리오프닝 진짜 이제 된 다음에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얘네들의 실적이 나아지네. 그래 이제는 그동안에 뭐 몇 년 동안 잘못돼. 그때는 오히려 이제
보복 심리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지금은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가고자 하는 섹터가 그렇게 많은데 좀 뭔가 껄끄러운 게 있다라면 조금 뒤로 물러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행주 이렇게 뭐 올해 고점 그리고 지난해 한 10월 정도의 고점 넘어서지 못하는데요. 인터파크는 여행 공연 플랫폼으로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못 넘어섭니다. 10월의 고점을 못 넘어서고 있고 이런 종목들 저항에 걸려 있는 그리고 저항에서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여행주들은 앞으로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대비하면서 전략을 세우자라는 판단을 해주셨네요. 카지노주 넘어가겠습니다. 카지노주는 또 중국과 일본 쪽이 열려야 또 더 호황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요. 내국인 카지노는 요즘 상황이 좀 어떤지 월간 실적을 사실 좀 안 본 지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네. 카지노주도 좀 답답한 흐름 아닌가요? 탑픽 꼽아주시죠. 네, 일단 카지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차트가 셋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씩 우리가 한번 좀 놓고 볼게요. 놓고 한번 보면은 맨 위에 게 이제 파라다이스고요. 그 밑에 게 이제 강원랜드, 그 다음에 GKL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차트 흐름 보면은 지금 2달 이상 그냥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왜 박스를 만들어 놨을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가 이제는 2월 초에 막 올라갈 때, 얘네들은 오히려 지금 좀 쉬었다가 오히려 하반기에 보는 게 맞겠다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자꾸 돈단 말이에요. 돌고 있고 오늘의 강한 상승은 일단 정부에서 이러한 멘트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한번 반응을 한 거지. 지금 내일 또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시장은 한 번 가면은 안 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추세적으로 빵빵빵빵 치고 가기 위해서는 저는 좀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수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강원랜드가 좀 괜찮아 보여요. 그럼 강원랜드 차트만 하나 놓고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완전 정배열이죠. 며칠 전, 한 2주 전 고점이 28,400원인데 뭐 그거 땅 치고 가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이 매물대를 치고 올라간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땐 더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매물이 다 1년 동안 다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잘 올라가지만 다 받아낸 거예요. 다 받아낸. 그러면 이 매물대를 뚫어버리는 이 자리부터는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게 아마 내가 봤을 때 28,800원? 거기서부터는 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 형님들도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사고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도 결국은 짜부작 큰 손들이 매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치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하게 정배열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요. 28,800원까지 매물 소화를 다 거치고 돌파 안착을 한다면 좀 더 가벼워진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화장품주 보겠습니다. 화장품주가 또 리오프닝 기대감, 노마스크 기대감 반영했다가 다시 한번 푹 꺼졌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쪽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인데 이번 주 초반에 상하이시 봉쇄 얘기가 나왔고요. 뭐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오늘은 상하이 봉쇄가 8일로 안 끝날 것이다.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장품주 어떻게 볼까요?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진짜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차기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드 배치니 여러 가지 좀 중국하고는 격이 있는데 그래도 먼저 이 시진핑이 먼저 전화를 하면서 너 정신 차려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던진 것 같아요. 일단 차기 정부가 과연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만약에 좀 삐끄덕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좋은데 중국하고 잘못돼 그러면 얘네들 본질 가치와 관계없이 또 급락 나옵니다. 그게 이들 업종의 생리예요. 생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막 이렇게 막 급등 나왔을 땐 무조건 차익하는 게 맞습니다. 이 2차 환불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면요. 오늘 얘가 지금 25.9까지 올라갔고 윗골이 달았어요. 그러면 이 모양새에서 가봐야 내가 봤을 때 거기서 거기에요. 요런 모양새가 한두 번 더 나오겠죠. 치고 간다 해도 윗골이 달고 잘못 건드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부르륵 내려옵니다. 우리 매물대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매물이 나왔어요. 1년 동안에. 그럼 얘 내려오게 되면 그냥 가볍게 또 2만 원
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버벅 되면서 또 이제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봤는데 거기서 중국하고 관계 안 좋아. 그러면 이 매물도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더 떨어지는 거고, 아니야 좀 중국하고 뭐 잘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어쩌보면은 지금 이런 종목들은 뉴스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안 쓰는 거고 그냥 네. 사놓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비중을 실른다?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냥 작은 돈으로 한번 뭐 복권 샀다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네. 화장품주 걸림돌이 있다고 판단을 해주고 계시네요. 특히 중국과 우리 정부, 차기 정부와의 관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화장품주는 변동성 예상해 주셨습니다. 엔터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JYP 엔터테인먼트, SM 모두 신고가 경신 시도가 어제 오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신고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네. 하이브가 조금 더 저조하긴 하지만 지금 차기 정부에서 하이브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인수위원회에서 하이브를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병역 특례에 대한 의견을 경청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터주 어떻게 보시죠? 자, 일단 뭐 엔터 같은 경우는 그 리오프닝에서 그래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뭐를 제가 보자 그랬죠? 주가 위치입니다. 결국 주가 위치가 신고가 나오면 거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거기서 돌파했으니까 더 갈 거야. 지금 시장은 그렇게 더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그랬어요. 엔터 여기서 먹을 만큼 먹었다, 신고가 나왔다, 그럼 조금 더 가는 척 하면서 개인들 늘러붙이고 지들 빠져나가고, 얘네들은 또 올라갈 종목 쪽에서 찾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SM 같은 경우도 어제 그 주총에서 어찌 보면 개인들이 이겼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늘 좀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신고가 나왔는데, 신고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내려놓고 아까 얘기했던 어찌 보면 뭐 카지노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를 좀 뭐랄까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알아야 될 것, 신고가 나왔으니까 더 간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얘가 올라간 거에서 그만큼 또 갈 거냐라 했을 때 그거가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2020년도 같이 그렇게 막 유동성에 의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간다면 거기서는 진짜 팔고 나면 더 가지만, 지금은 팔고 났을 때 더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거 하나만 잘 보자고요. 작년에 그렇게 주도했던 카카오 어때요? 그렇게 갖다 죽여놓죠. 2차 전지 갖다가 죽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터 같은 경우도 얘네가 정말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느냐 했을 때 뭐 일정 부분 나온 부분도 있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 본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관심 갖기보다는 이제 비중 조절을 할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요즘 워낙 순환매도 활발하지만 가는 종목이 더 가는 모습도 있어서 아마 뭐 워낙 스토리도 좋잖아요. 그래서 더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엔터주 일단 신고가라는 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 주가의 위치가 좀 더 낮아질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탐욕을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시장, 인내심을 좀 발휘해봐야 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죠.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리오프닝주 가운데서 현재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냥 카지노가 좀 가장 무난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뭐 아까도 얘기했던 뭐 강원랜드가 제일 나은데 뭐 GKL, 파라다이스 이들 주가 위치도 셋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원랜드 싫어. 뭐 파라다이스 가면 되고요. 난 파라다이스 싫어. 그럼 GKL 가면 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뭐 막 탄력적으로 가느냐?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뭐 이런 뉴스에서 올라갔다면 얘네들이 몇 번 음봉 나오고 1주, 2주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또 사야 또 상단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철저하게 이제 시장도 박스지만 종목들도 박스 만들어 놓고 누가 좀 강하게 뚫고 가느냐, 못 뚫고 가느냐,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시마론 금요일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정말 좀 이해 안 되는 시장의 흐름도 잘 이해를 시켜주시는 전문가분이신데, 오늘 저녁에 6시에 또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4월달 시장 어떻게 대응할까? 아까 뭐 시장 안 좋다 그러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4월 시장에 전망하고 또 어느 쪽으로 우리가 전략을 잡고 가야 될지
6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 제가 풀어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에 전략 잘 또 풀어헤치는 거 우리가 또 잘 또 주워 담아 보고요. 마음은 좀 더 단단하게 4월은 또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4월도 사실 뭐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어떻게 대응할지 오늘 오후 6시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공개 방송 들어보시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심화론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유가, 환율 모두 우리 경제 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6거래일째 이어지면서 현선물 매도하고 있는데요. 마감 토마토TV와 함께 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